안녕하십니까. 여군방 숨소리 TV입니다. (1418년 6월 2일) 어제까지만 해도 세자 양령에게 어리를 되돌려줘 관용을 베풀 것을 말했던 태종인데, 그러고는 내관을 세자전으로 보내 빈객과 세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한 태종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않으려 하는 것이냐? 부자 사이에 어찌 매로 가르치겠느냐? 이제 너의 글을 보니 또한 생각이 없는 글이라고나 할 수 없겠다. 학문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 날마다 사부를 가까이 하여 교훈이 될 말을 청해 듣도록 하라. 태종의 교지를 전한 내관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개성에 있는 태종과 대신들의 태도는 급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모든 일들이 사전에 준비되었던 듯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가게 됩니다. 태종이 명합니다. 세자 이제가 간신의 말을 듣고 여색에 빠져 불의를 자행했다. 만약 후일에 살리고 죽이는 고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 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러 재상은 이를 깊이 살펴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임금이 선언하자 세자 양령을 폐하라는 백관의 상소가 줄을 이어 올라옵니다. 다음날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로 나가게 하고 21세 된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태종은 통곡하며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명합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은 사건이 지체되면 반드시 사람이 다치게 된다. 속히 명을 바깥으로 알려 모두가 알도록 하라. 이어 무언가를 생각한 듯 다시 말합니다. 중궁이 성령대군이 생을 다하고부터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더욱이 이번 일까지 더하게 되었으니 이제를 가까운 곳에 두고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우선은 이제를 사제로 내보내 잠시를 지체하다 보내도록 하라. 서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으로 장소를 정했던 것인데요. 폐쇄자된 신문에 잠시라도 서울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에 장소를 광주로 바꿔 폐쇄자 양령을 안치하게 합니다. 한 달여 후 이미 세자 충녕대군에게 전의할 뜻을 세운 태종이 대원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대수신료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러함에 어찌 나란 일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겠는가. 태종이 세자 충령에게 양해할 뜻을 말해가자 대원들이 더불어 눈물을 흘리니 태종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는 것이냐. 신하된 도리로 이와 같은 애가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밖으로 쫓겨난 대원들이 문 밖에서 아랩니다. 군추가 한창이시고 옥체에 병환도 없으신데 이제 세자에게 정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때 어찌하여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1418년 태종 18년 7월 27일 온경왕후 민씨를 6일 먼저 서울 한경으로 돌려보낸 태종도 서울을 떠난 지 5개월여가 지나 돌아옵니다. 12일이 지난 8월 8일 이미 세자 충령에게 양해할 뜻을 말했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과 대원 등을 불러 말합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태종의 심경을 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깊은 슬픔에 한번 꺾인 기세는 다시 추스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태종의 나이 51세일 때입니다. 내가 재위한 지 이미 18년이 되었다. 나에게는 오래된 병이 있는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이제 세자에게 양해하고자 한다. 무인년의 일은 경들도 다 아는 바이지만 그때의 일은 죽음을 면하고 살고자 한 일이었다. 그때 태조께서 치우쳐 사랑하던 두 아들을 잃고 마음 태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비록 내 몸은 나라의 임금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뵙지 못할 때에는 왕위를 헌신 버리듯 버리고 한낱 필부가 되어 조속으로 무난들이면서 나의 마음을 표하고자 생각하기도 했다. 태조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태종을 포함한 육남을 두었고 후처인 계비 강씨에게서는 세자가 된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본을 두었는데 당시 태조의 신임을 받아 실권을 잡고 있던 정도전 일파는 세자 이방석으로의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그동안 배척해오던 이방원 등이 유지하고 있던 사병들마저 해산시켜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무인년의 일은 태종 이방원 세력이 그의 큰 위협을 느끼고 먼저 정도전 일파와 세자 이방석과 이방분을 제거한 제1차 왕자의 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숨지고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그동안 하늘의 중앙에 떠 언제나 세상을 비추고 있던 해가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던 것인데요. 태종의 느닷없이 퍼져나오는 날벼락 같은 소리에 이전의 말은 이미 지나간 것인 줄 알고 있던 지신사와 대원들이 놀라 그저 두 눈만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태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중궁의 병이 심상치 않고 나의 병도 다시 도지고 있다. 양령이 스스로 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세자의 지위에 있다가 배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기회를 엿보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양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과 종묘에 고하였으니 이 일은 신하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이한 후에도 내가 재상들과 함께 임금을 도와 이 일을 살필 것이다. 그대들은 이 일에 대해 간쟁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기록해 대신들에게 전하여 나의 뜻을 알도록 하라.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태종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지신사와 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나가 의정부와 육조 등에 이 사실을 알리니 삼정승 등 대신들 모두가 옳지 않음을 아뢰자 태종이 그것을 막아 말합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의하는 것이니 신하가 간장할 일이 아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되었다. 다시 말하지 말라. 종우가 되어 의관을 갖춰 입은 태종은 지팡이를 짚어 걸으며 보평전으로 몸을 옮깁니다. 보평전은 임금이 평상시에 직무를 보던 곳인데요. 보평전에 자리한 태종이 승정원에 명합니다. 오늘 개인할 일이 있으니 속히 국보를 가져오라. 개인은 국보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국보를 찍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대원 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문 밖에 다다르니 태종은 문을 닫게 하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 세자 충녕대군을 부르게 한 태종은 다시 국보를 가져오라고 재촉하는데요. 그의 대신들 모두가 문을 밀치고 들어가 보평전 앞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목 놓아 통곡하면서 양해할 뜻을 거들기를 청하면서 국보를 붙잡고 보평전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합니다. 임금이 명하는데 신하가 그 명을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태종의 호통에 국보를 태종 앞에 갖다 바치고 영문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세자 충녕대군이 견문으로 들어가 다다르니 태종이 말합니다. 얘야, 국보를 줄 테니 바꿔라. 놀란 세자가 엎드린 채로 일어나지 않으니 태종이 세자를 잡아 일으켜 국보를 전해주고는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황한 세자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국보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태종을 지극한 정성을 다해 만류하고 백관 모두 통곡하며 거두어줄 것을 청하는데요. 그의 태종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국왕과 마주하여 앉았으니 경들은 다시 청하지 말라. 세자 충녕대군을 궁에 머무르게 한 태종은 연화방의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국보를 세자에게 넘겼으니 임금이 거처하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관들이 통곡하며 포기할 것을 청하자 밤이 되어 태종이 말합니다. 나의 뜻을 말한 것이 이미 두세 번에 이르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효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도 번거롭게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 신료들의 청을 들어 포기하고자 한다면 나는 앞으로 제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 태종은 이어 양 손바닥을 마주잡아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다시 포기하지 않을 뜻임을 나타내며 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천지와 종묘에 맹세하며 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하겠느냐. 그의 세자 충녕대군 또한 태종의 뜻을 받들게 되는데요. 전유할 뜻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문 겉면에 상전 개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본 태종이 말합니다. 상전 개탁은 상소를 올릴 때 밀봉한 겉면에서 반드시 임금 앞에서 뜯어볼 것을 알리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임금의 자리를 불러놨는데 상전 개탁이라 하면 무슨 말인가? 상왕전 개탁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살펴보겠다 하고는 그 소를 물리치게 합니다. 이날 저녁이 되어 온경하고 민씨 또한 태종이 가 있는 연화방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겨가는데요. 이틀 후 1418년 태종 18년 8월 10일 세자 충녕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하니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입니다. 태종이 명합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친히 듣고 결단하겠다. 또 나라의 큰일은 의정부와 육조가 사정을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시행하고 나 또한 그 결정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것이 옳겠다.